네,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약식 회동 이 문제 좀 더 심도 깊게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한일 정상회담 여러 논란에 대해서 이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창일 전 주일대사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일단 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글쎄,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아주 자괴감 때문에 얼굴이 좀 부끄럽습니다. 좀 얼굴이 뜨거워져요. 참 부끄러워요. 어떤 점이 가장 부끄러운 대목이었습니까?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예. 모든 또 과정도 그래요. 과정, 형식, 내용 전부가 좀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형식부터 한번 좀 짚어줘. 조금 전에도 이제 저희가 그 짚은 바가 있는데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설명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찾아간 건 이번에 호스트 차례가 일본 쪽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 전 한일 정상회담이었던 2019년 12월 정상회담 때 호스트가 일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대통령실이 지금 뭔가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참 변명 치고는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슬프게 얘기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호스트가 누구냐, 뭐 국민들이 그 관심이 있습니까? 저도 관심이 없어요. 호스트가 누군지를. 그런데 문제는 회담이다 하지 말고 비공식 조우.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우연히 비공식 조로 우연히 만났다. 뭐 이 정도 표현이면 좋죠. 비공식 조유. 뭐 그런데 뭐 회담이다, 뭐 약식 회담이다, 뭐 간담이다, 뭐 약간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 내용을 형식을 보세요. 찾아가서 그럴 수 있어요. 좀 그렇게 봅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해서 찾아가서 그냥 뭐 악수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뭐 왜 이렇게 문제를 키워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그만 나라가 큰 나라한테 가서 조공하는 꼴처럼 돼버리잖아요. 조공하는 꼴이 아주 돼버렸다. 잘못하고 있어요. 아주 표현들을 잘못하고 있다고요. 바로 옆 나라 우리 관계 좋게 해야 되는데 거기 바쁘다고 해서 내가 지나가다가 거기 잠깐 들려서 이쪽은 시간도 있고 해서 잠깐 들려서 악수해서 뭐 20, 30분 뭐 대화하고 나갔다. 이렇게 뭐 간단히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이러쿵저러쿵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약식 회담이었다고 지금 성격 규정을 하니까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이 아주 그 표현들을 잘못하고 수습하는 방식도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일본 정부가 그 표현한 간담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오히려 간담, 약식회담. 그죠? 약식회담보다 간담이 오히려 훨씬 느낌이 좋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용과 형식을 보면 간담. 저는 그걸 비공식 조우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요, 아무튼 근데 대통령실이 성격 규정한 대로 약식회담이라면, 일본 쪽에서 테이블은 물론 우리나라 국기도 준비를 안 한 이 행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본이 참 무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무례하다고.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을 거 있어요, 일본에게도. 그냥 우리가 그냥 국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고 자기는 좀 기분 좋을 건가, 일본이? 아주 일본 자세히 안 좋은데 저는 그 이전에 원인 제공은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요? 15일 날, 일주일 전에 안보실에 찾아있는 자가 김태호 차장요. 아주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건 동시에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비공식은 내부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시다 총리로도 설 자리가 없잖아요. 거기는 또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혐한파, 반한파들도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계속 총리가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만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공격을 하니 안 만나겠다 이 기시다 총리가 또 얘기도 했잖아요. 안 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 국민들 얼마나 화가 나요. 우리가 막 구걸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원인 제공은 한국에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점 잡히니까 질질 끌려가는 꼴이 됐다. 결국은 이렇게 약점 생각을 해요. 잡혔다. 일본은 또 무례해요. 왜 이런 식으로 일본이 왜 한국 국민들 화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도 준비 않고 국기도 준비하는 것도 고의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죠. 그냥 여기 만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고의죠. 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죠. 만날 생각이 없는데 한국에 와서 만나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결국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비롯됐던 건 김태호 1차장의 성급한 발표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 김태호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 외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대통령실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한일 정상이 만나기 직전에 박진 우리 외교부 장관이 뉴욕에서 그 하야시 요시미사 그 일본 외상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습 차원이었고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한 만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야시 그 외상하고 우리 박진 외교장은 되게 친하잖아요. 잘 아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성과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박진 장관도 뭐 보여주기식 외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뭔가 성과를 냈었어야죠. 예. 아무 성과가 없어 이렇게 되니 박진 장관도 이 일말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튼 그 회담 결과 무슨 뭐 관계 정상화의 뭐 필요성의 합의 인식을 같이 했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주 의례적인 표현들이죠. 아니 우리 양국 관계 좀 정상화시키자. 뭐 이정비 떡잠들이 오갔다. 뭐 이거예요. 예. 뭐 지금까지 수없이들 얘기해 왔잖아요. 뭐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단나나 거기서 저는 유심히 보는 거는 외교 장관들끼리 서로 지금부터 잘 해나가자. 뭐 그것이 성과물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었으면은 만난 것 자체가 양국 국민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정상이 서로 악수라도 했다. 그래서 저는 조건 없이 둘이서 만나서 악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양국 국민들이 마음이 편하다. 지금 되게 불편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번은 과정이 좀 잘못돼서 그것도 아직 시작돼 버리고 퇴색돼 버렸어요. 그런 의미 자체가 만남의 의미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한일 관계가 큰 변화를 맞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외상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거나 김포 한해다간 운항 노선이 재개된 거나 일본 입국 시 격리 면제 이런 것들을 봐라. 경직된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분이 여당의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한데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깊게 관여해온 분이죠. 이게 당연히 그런 표현을 써야죠. 그런데 내용은 그분이 좀 잘 모르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해요. 왜요? 김포 한해다 공항 문제는 일본 측이 작년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거예요. 아쉬운 게 일본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있을 텐데 우리는 노비자 비자 문제 면제하고 김판에다 같이들 하자 상호주의 입각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해 오다가 이번에 금년도 이제 5, 6월에 얘기가 거의 돼서 우선은 한해다만 김판에다만 하고 이제 10월 정도 요즘 발표 보면 10월에 이제 뭐 이 노비자 문제 해결하겠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입국 격리 문제는 뭐 한일 간의 관계 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문제 대응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일본도 받아주지 못하고 우리도 받아주지 않다가 이제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 한국 둘 다 입국시 격리 면제 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정권하고 뭐 어느 정권이냐 이거하고 관계없는 부분을 그러면 얘기해서 김포 한해다간 운항 노선 재개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양국이 협의를 해왔던 거였습니까? 아니 둘 다 노비자하고 둘 다 협의를 해왔는데 특히 김포 한해다 문제는 일본이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양국의 이제 그 입장 노비자 문제와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이제 줄곧 추진돼 왔지요. 이제 그 풀리고 있고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그 별건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가 최소 1,200명 이상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사도광산 있잖아요. 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재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재추진하겠죠. 이것도 예, 저희를 되게 화나게 만드는 부분인데 이게 한국 정부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얘기가 돼서 나온 건지 그대로 일방적으로 일본이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예, 문제는 이제 그거는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본 정부하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뭐 100%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전에 유네스코 추진할 때도 그 어딘가 무슨 섬 유네스코 추진할 때 했는데 군함도 예, 군함도 할 때 거짓말 해버렸잖아요. 그 내용 바꾸기로 했는데 그 내용 하나도 안 바꾸고 저기 글도 써놓기로 했거든요. 그 역사 사실을 명기해 놓기로 했고 그것도 이제 뒤에 숨겨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섰는데 그 내용을 잘 갖추게 되면 우리도 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우리하고 되고 있는지 일방적으로 일본이 발표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끝까지 우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던 겁니까? 일본 쪽에? 그 내용도 그렇고 과정도 그래서 그랬었어요. 전혀 우리하고 상의도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뭐 저희 강제동원은 그 내용이 아주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잘라서 여기만 하겠다. 에도 시대 것만 하겠다. 예,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상의했으면 좀 좋은 그 방안들이 도출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양국 정부가 깊게 논의하면서 해야 되죠. 일방적 추진은 어려워요. 일본도. 알겠습니다. 일본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창일 전 주일대사였고요.